올해 스포츠의학회에서 이제 2026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공표를 한 이제 운동에 대한 결론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결론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운동의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좋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다 일단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근데 시니어분들이 이제 운동을 막상 시작하려고 하는데, 헬스장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젊은 분들이 많고, 음악도 시끄럽고, 막 몸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실 엄두가 안 나십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예 노 시니어존을 표방하는 그런 헬스장이나 카페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이제 상태는 이제 시니어들이 운동을 할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든지 이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마저도 너무나 제한된 분들이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시거나 강변길에서 산책을 하는 등 굉장히 약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만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OK 클럽이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를 했고요. 결국 무엇인가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재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 반대쪽 헬스장, 한국의 헬스장의 시설이나 그런 이제 문화는 너무나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가실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실제 치료를 하는 병원과 이제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 그 사이에 일상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특히 이제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OK 클럽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OK 클럽에서 제공하는 이 중재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운동과 영양 두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제 가이드라인 AWGS에서 권고하는 그런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문의가 이제 설계를 했고 AWGS 가장 최근 2025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 중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저희 클럽의 이제 대표 프로그램으로서는 암 치료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이제 재활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수술 후에 나타나는 근손실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 시니어 전용 근감소증 프로그램,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집중적인 케어를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든 생애관리 유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에 처음 오시면 이제 선별검사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별검사는 간단한 근감소증 관련된 설문과 악력검사를 통해서 지금 근감소증의 위험도를 판별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개개인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등록을 하게 되시면은 실제 골격근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신체 수행 능력 검사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동과 영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6주차에 한 번 더 이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12주차 3개월째에 이제 최종 검사를 해서 일단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한 단위로 해서 이제 결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가지 설문 항목으로 이제 근감소증 의심도를 평가를 합니다.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요.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불편하시지 않으신지, 계단을 오르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신지,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신지 이런 종류의 항목들이고요. 종아리 둘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손가락 검사에 이제 실제 수치를 재서 종아리 둘레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세에서 64세 그리고 64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각각 기준 수치보다 낮은 경우는 근감소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악력 검사까지 해서 이제 근감소증의 위험도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스포츠의학회에서 이제 2026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공표를 한 이제 운동에 대한 결론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결론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운동의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좋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다 일단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처방보다는 단순한 게 좋고, 그리고 획일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처방이 좋고, 그리고 강도 면에서도 강도 압박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본인에 맞는 강도가 좋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미국 스포츠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주 7일에 검증된 그런 루틴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일단 주 5일 운동 참여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회복 그리고 휴식까지 완성을 해야 이제 일주일의 운동 루틴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월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월수의 이제 하이브리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근력과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 플러스 심폐지구력 강화 운동까지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렝스 프로그램, 실제 근력과 근비대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화수목 동안 했던 이런 운동들을 기록 측정과 뭔가 재미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 뭔가 종합 평가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무일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회복이라고 하죠.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이제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요. 실제 근육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과 휴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휴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 5일 프로그램은 일일 50분에서 60분 정도의 프로그램 시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3개월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 주기를 설정을 해서 3개월마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리셋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와 이제 효과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 선과 노란 선이 있는데요. 이게 오른쪽은 운동선수고요. 왼쪽은 노인 만성질환자, 가운데가 일반인입니다. 저희가 뭔가 몸에 자극을 주고 근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 안전 영역, 즉 유효 한계보다 높은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상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 한계 보다 낮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의 범위를 운동 안전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범위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선수들은 이 운동 안전 영역이 굉장히 넓죠. 근데 그에 반해서 노인과 만성질환자분들은 이 안전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을 해서 조금 강도를 높이면은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과 만성질환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 한계보다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운동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그런 운동들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60세부터 100세까지 이르는 긴 구간의 연령대를 너무나 하나로 묶어서 시니어 운동이라고 이제 제공을 했던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수행 능력이 많이 낮아지신 8, 90대 이상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제공하니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았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이 없게 하는 거죠. 운동을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했는데 운동하다가 이제 뭐 디스크가 손상이 간다든지 무릎에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간다든지 하면 오히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안전 영역을 맞추면서 운동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많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근감소증 고령층에 대해서는 1kg, 몸무게 1kg당 1.6g 이상이 권고될 정도로 계속 높은 권장량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단백질 1.6g을 식사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